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유소 일부 문 활짝 열어봅니다. 주유소 일부 개인의 선택,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윤이고요. 자, 오늘 예기치 못하게 비가 내리면서 날씨가 꽤나 선선했습니다. 우리 시장도 기분 좋게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키워나간 덕분에 오랜만에 쾌적하고 뽀송한 하루 즐기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하루인데요. 자, 간밤에 미국 증시가 모두 상승 마감을 하면서 초반부터 분위기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계속해서 외국인 순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우리 코스피 시장은 오랜만에 또 2,400선 위에서 종가를 형성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런 좋은 하루 앞으로 또 어떻게 계속해야 이어나갈 수 있을지 오늘 개인의 선택 함께 하시면서 내 계좌 살찌우는 방법 또 한 번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종목을 가장 잘 보는 남자 8시면 찾아오는 그분 이용준 파트너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파트너님 오늘 정말 오랜만에 시원하고 네. 또 의상도 눈이 시원해지는 네, 감사합니다. 밝은 의상 가지고 오셨네요. 네. 네, 오늘도 너무 멋지시고 네. 자,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종목을 누구보다 잘 보는 8시의 남자 종잘남 이용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도 좋고 선선하고 그리고 의상도 밝고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부터 제가 지수 오른다고 말씀드렸고요. 지수가 큰 폭은 아니지만 매일매일 견고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93%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은 0.56% 상승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 큰 폭은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게 여러분의 계좌에는 앞으로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좀 괜찮지만 아직 외생 변수 중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까지 될지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원달러 환율이 언제 안정이 될지 이게 하나 문제인 것 같고요. 나머지들은 지수 오르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들이 셀코리아를 하다가도 언제 안정이 되면 금세 또 돌아올 수 있는 수급이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시면서 시장을 대응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또 성과를 하나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 텐데요. 사실은 이런 장에 다들 수익이 나시는 것 또 알고 있지만 저희도 수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관심 종목 푸른저축은행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추천하자마자 오늘 8.7%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작지 않은 상승인데 저희가 봤을 때는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요새 잘 맞춰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심 종목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날 상승이 나오면 이것만큼 좋은 건 없거든요. 여러 전문가들 또 여러 매매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단기 매매이고 단기 매매를 안 하는 이유가 물리면 그냥 물리고요. 그냥 본인의 실력이 나오기 때문에 단기 매매를 안 하는데 많은 전문가 중에 저처럼 단기 매매를 하는 전문가가 과연 있는지 저도 한번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매일 2개에서 3개 종목을 안내해 드리고요. 지수에 상관없이 수익이 나고 있는 전문가라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4일 날 관심 종목이었던 히림이 급등이 나와가지고요. 익절을 했고 그리고 노란톡방에는 4x4라는 종목이 오늘 또 수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7월 19일 날 최근 관심 종목인 진원생명과학도 익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가에 히림을 다시 한번 공략을 했더니 또 공략하자마자 3.6% 이상의 수익을 주면서 홀딩으로 내일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3종목 청산을 하고 2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흐름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먼저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란톡방에는 요새 가장 제가 많이 듣는 이야기가 이용준 전문가님 대박입니다. 이 이야기하고요. 아프지만 말고 오래오래 해주십시오. 제가 사실 요새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긴 하지만 오래오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즐기는 이용준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사람이 이렇게까지 하는 줄 몰랐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AI가 아니고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잘하고 있습니다. 칭찬 감사드리고요. 항상 매일 수익 나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노란톡방에 계신 여러분들이 저의 증거고 저의 증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매일매일 여러분과 수익 나는 이런 시간들이 저에겐 꽃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종목 2종목 찍어드릴 텐데요. 먼저 무중의 권리
올리락에 대한 상한가, 또 무중에 이슈에 대한 상한가를 제외하고요. 실제 상한가 난 종목은 저는 두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메가MD고요. 두 번째는 인콘이라는 종목인데 메가MD는 오늘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원격 수업을 독려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교육주가 급등을 했는데 그중에 대장은 메가MD였습니다. 후속주로 YBM 넷이 가기로 했지만 항상 여러분 기억하시는 게 1등주만 해야 된다. 그리고 메가MD를 관종에 넣으시고 내일도 흐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관심주는 인콘입니다. 상한가 종목 인콘인데 이게 좀 그나마 의미가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되는 게 미국 바이오 자회사인 자이버사 테라퓨틱스가 나스닥 상장 공식화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 상장을 하게 되면 1,400억인데 시총이 지금 인콘의 시총이 490억이기 때문에 1,400억짜리 자회사가 상장을 하면 인콘은 당연히 상한가를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이 진짜 상한가이기 때문에 두 종목 말씀드리고요. 이어서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이어서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네, 푸른저축은행 바로 어제 저희 이 시간 방송에서 공개를 해주셨던 내일장 관심주였는데 오늘 하루 동안 최고가 기준 8.7%라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웬만해서는 거의 매일 이렇게 방송에서 내일장 주목해볼 만한 종목, 내일장 관심주로 가져오고 계시니까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사실 매일 이렇게 방송에 출연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 아마 우리 시청자님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시청자님과 함께하는 이 길이 꽃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그 꽃길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이용준 파트너 최고의 선택 화면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역시 준비했습니다. 이용준 파트너 최고의 선택 종목들 얼마만큼의 상승률을 가지고 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보고 계신데요. 자, 주목할 만한 종목들 아마도 눈에 띄는 상승률 보이고 있는 종목 시청자님들도 주목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7월 13일에 공개해 주셨던 센트럴모텍입니다. 센트럴모텍 분명히 공개해 주시고 하루 만에 17.1%라는 상승폭을 만들어냈는데 오늘 또 새롭게 경신을 했습니다. 방송 후에 최고가 기준 27.18%라는 상승폭 새롭게 써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7월 14일 공개해 주셨던 히림. 오늘 10.86%라는 역시 큰 상승폭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진원생명과학도 상승폭 경신을 했죠. 7.41%의 상승폭 만들어내고 있고요. 자, 그리고 NPC 2.45%, 푸른저축은행 이용준 파트너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6.63% 상승폭이지만 이용준 파트너의 공개한 그 비율에 따르면 8%가량의 상승폭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용준 파트너 최고의 선택 5개 종목 만나봤는데요. 굉장히 또 한 번 경신을 해주는 놀라운 모습 함께 지켜보셨습니다. 자, 그중에서도 히림 그리고 NPC, 푸른저축은행은 함께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 게 아직 매도를 안 하셨죠? 히림은 사실 종가에 다시 샀기 때문에 네. 이 세 종목은 아직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히림을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앵커님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주가 회차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수익률이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 듭니다. 제가 경쟁 상대가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경쟁 상대는 과거의 이용준이 지금의 이용준과 경쟁하고 있는 느낌도 사실 있습니다. 매일 수익률이 늘어나고 있고 또 관련 종목들이 계속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히림 차트 보고요. 지금 히림을 종가에 다시 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고 노란톡방 계시는 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히림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차트에 나왔다시피 오늘 또 8% 가까운 상승이 나왔는데 제가 매수할 때 코로나 재확산으로 아무도 보지 않는 그리고 투자 경고가 되었던 히림을 관심 종목으로 드렸습니다. 반드시 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랬더니 오늘 분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장 초반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상승, 눌림, 상승 이렇게 나와가지고요. 히림이 굉장히 좋았는데 종가 부근에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와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한번 익절을 하고요. 관망하다가 종가 부근에 다시 샀는데 또 3% 가까운 수익률을 주면서 마무리됐고 내일 하루 더 보겠습니다. 히림 같은 경우는 아무도 보지 않았을 때 네옴시티를 제가 봤고요. 투자 경고인 종목을 제가 봤습니다. 투경이 어제 풀렸죠. 20일 날
풀렸으니까 투경이 풀리면 아시겠지만 신용과 미수가 되기 때문에 수급이 더 크게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흐름을 받고 노란톡방 계신 모든 분들은 수익 구간에 들어왔다. 8시에 서울경제 보셔야 되고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MPC입니다. MPC 같은 경우는 아직 시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차트가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보면 장대 음봉을 맞은 이후에 지지를 받고요. 상승 후 다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MPC 같은 경우는 호재가 있죠. 성일 하이텍이라는 폐배터리 전문 기업이 상장일이 28일입니다. 약 일주일 정도 남아있는데 폐배터리 관련주인 성일 하이텍에 청약 첫날 증거금이 1조 3천억이 들어왔고요. 경쟁률은 역대급인 85대 1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성일 하이텍에 상장한 날도 수급을 지켜봐야겠지만 폐배터리 관련주 현재 1등주인 NPC의 수급이 그 전에 한번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 아직 지켜보시고요. 혹시라도 방송만 보시는 분들은 목표가를 짧게 보시는 분들 10,000원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000원 돌파하면 그 다음은 노란톡방에서 보시면 아주 좋은 흐름 나올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푸른저축은행인데요. 제가 요새 꼭 작두를 탄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관심주를 주고 그 다음날 시가를 보면 굉장히 크게 들어오거든요. 근데 제가 고민을 오늘 했어요. 이 수급이 진정한 진짜 수급인지 아니면 노란톡방에 계신 수급인지 아니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의 수급인지 이걸 사실 구분하기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중장기로 보더라도 이런 수급에 어떤 수급이라도 저는 개의치 않거든요. 왜냐하면 제 자신이 있기 때문에 푸른저축은행 냈고요. 푸른저축은행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윗골이 달리긴 했지만 8.7% 가까운 상승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자리에서 저희가 공략을 했고요. 현재 소폭 빠져있긴 하지만 내일도 하루 더 보면 될 것 같고 금리 인상이라는 이슈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단기적으로 없어지는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재료의 크기, 재료의 연속성, 연결성을 봤을 때는 푸른저축은행 좀 더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노란톡방에는 큰 수익이 많이 났는데요. 매일매일 수익이 난다고 하면 시청자분들은 안 믿으실 것 같은데 이게 진짜이기 때문에 제가 진실만을 말씀드립니다. 푸른저축은행도 수익, 히림도 수익, 포바이포 수익, 진원생명과학 수익, 히림 다시 공략 수익 이렇게 오늘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전에 노란톡방을 관리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렇게 텍스트로 치는데도 사실 손목이 굉장히 아플 정도로 수익이 많이 나고 있다. 지수는 좋아지고 있고요. 보유 종목들, 관심 종목들 돌아가면서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주식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보다 행복한 시기는 또 없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2,400개 종목 중에 1개, 5개를 잡아서 노란톡방에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그 종목들이 가면 제가 굉장히 기쁜데 제가 말로 드리면 사람들은 안 믿을 수 있지만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이 바로 증인이고 증거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회사에서 왜 전업하지 전문가 하냐고 자꾸 물어봐서 저도 사실 고민스럽거든요. 그래서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 방송 시작을 했으니까 방송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고 나서 그때 전업으로 가도 되겠다. 전문가를 할 때 이왕이면 좀 젊은 나이 때 해야 보시는 분들도 좀 보기가 편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전문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도 인정받고 검증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최고의 전문가가 될 것이고요. 여러분도 함께 저랑 하시고 노란톡방도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7월 12번째 종목이죠. 관심 종목으로 방송 후반에 또 내드릴 테니까 방송 채널 돌리지 마시고 저랑 같이 개인의 선택 끝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히림 그리고 NPC, 푸른저축은행 세 종목 차트와 함께 봐주셨는데요. 자, 히림 같은 경우는 방송에서 공개해 주신 이후에 최고가 기준 10.86%라는 상승폭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익 청산을 한 차례 하고 노란톡방에서는 추가로 또 매수를 하셨다고 하니까요. 혹시 히림 놓치셨다면 노란톡방에서 함께 보셔도 좋겠고요. 또 NPC 같은 경우는 이미 2.45% 상승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추가로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목표가 10,000원 보고 가시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어제 공개 이후에 8.7% 상승폭 기록하고 있는 푸른저축은행 함께 더 지켜보자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방송 초반에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길이 꽃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용준 파트너 역시 계속해서 이렇게 좋은 수익을 내주시다 보면 역시 함께 꽃길을 걷고 계실 것이겠죠. 자, 그런 만큼 샵 0082번으로 노란톡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이용준 파트너와 함께 그 꽃길 그리고 활짝 피어난 꽃들도 함께 누려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 휴대폰으로 사진 찍듯이 카메라 앱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셔도 역시 참여 링크 안내됩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활용하셔서 아직 계속해서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히림과 NPC 그리고 푸른저축은행도 함께 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 개인의 선택 6개 종목 중에 첫 번째 종목 6위부터 공개해 보겠습니다. 오늘 6위입니다. 에코마케팅이 차지를 했는데요. 에코마케팅 오늘 흐름도 보시죠. 자, 오늘 6.39% 상승폭 나와줬고 16,65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에코마케팅 아주 얕은 갭을 띄워서 출발을 했는데 이후에 상승폭 급격하게 계속해서 쌓아 올리면서 장 초반에 고점 찍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차츰 상승폭 반납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윗골이 조금 짧은 양봉으로 마감을 했고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도 모두 들어와 줬는데 기관이 3거래일 전에 매도세를 보였던 것만 제외하면 최근에 거의 한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매수세 보여주고 있는 에코마케팅입니다. 자, 에코마케팅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안다르가 이제 IPO를 한다라는 네. 소식에 오늘 상승이 나왔어요. 네, 사실은 제가 안다르라는 회사를 들어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확인해봤더니 여성 레깅스 브랜드입니다. 여러 가지 레깅스 브랜드가 있는데 제가 사실은 내용을 잘 모르긴 하지만 레깅스가 굉장히 요새 많이 입고 매출도 많이 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코마케팅은 마케팅 회사이고요. 국내 2위 온라인 광고 대행사라고 합니다. 근데 안다르와 관련돼 있는 게 에코마케팅의 자회사가 안다르인데 안다르가 최근 기업 IPO를 통해서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큰 이슈로 된 것 같습니다. 기업 공개를 하고 일정이 나오겠지만 미래에셋증권과 계약 체결했기 때문에 빠르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이 크진 않지만 들어왔고요. 그리고 6%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에코마케팅은 한번 여러분 관심 종목에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6개 종목을 말할 때 모든 종목을 관종에 넣으시라는 거 안 드리고 좋은 종목 1개, 2개 또는 2개, 3개 정도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에는 에코마케팅은 한번 관종에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다르가 기업 공개를 통해서 코스닥을 상장할 때 어느 정도 밸류를 받는지에 따라서 사실은 그 자회사로 갖고 있는 에코마케팅에는 굉장히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사진이 안다르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인데 지금 레깅스들도 많이 입고 매출도 많이 나고 있고 운동하시는 분들 많이 입으니까요.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흐름은 좀 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정리해드리면 자회사 안다르의 코스닥 상장 예심 청구라는 호재로 상승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한번 보면 일정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차트 먼저 보겠습니다. 에코마케팅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빠졌죠. 이렇게 빠지고 상승 후에 다시 빠졌는데 오늘의 상승을 시작으로 해서 변곡을 시작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로가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양봉을 보면 동그라미 쳐드리면 딱 121선에 막혔거든요. 그래서 내일 가격을 한번 드리면 121선을 돌파해서 16,700원 이후에서 시작한다면 급한 상승은 아니더라도 꾸준히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차트만 보실 게 아니라 안다르의 상장 일정도 한번 나오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좋게 평가할 수가 있는 게 내용을 자세히 봤더니 저번에는 갑질 의혹도 있었는데 그런 경영진도 다 교체가 됐고 경영진의 리스크도 다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다르의 상장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에코마케팅은 더욱더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직접 이제 앵커님 계시니까 레깅스 수요에 대해서 좀 궁금하긴 한데 정말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입는지 특히 20, 30대들은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하는지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네. 요즘에 뭐 사실 주변만 둘러봐도 네. 레깅스를 일상복으로 입고 다니시는 네, 네. 분들도 꽤 많죠. 그렇죠. 사실 저는 네. 합이라고 하죠. 하체 비만의 줄임말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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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레깅스를 저는 입지 않습니다만 네. 굉장히 주변에 필라테스라던가 뭐 요가 즐겨 하시는 분들은 레깅스가 또 필수품이다 보니까 네. 이 안다르가 인기가 있는 이유가 네. Y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 네, 네. 네, 입다 보면은 자국이 Y존. 네. 생기기 마련인데 네, 네. 그 Y존을 없애서 굉장히 어. 또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가격대는 어떻습니까? 가격대는 싼 편은 아닌 것 같은데 안 다른 그렇다고 브랜드가. 많이 비싸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레깅스는 브랜드마다 가격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네, 많죠. 안다르는 좀 높은 편이다. 한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이제 저 궁금했던 게 가격도 사실 궁금했고요. 네. 수요층 궁금했고, 그래서 에코 마케팅은 안다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다를 상장을 하게 된다면 저는 수혜를 받고 있다. 저는 결론을 내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판단을 해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약간 고급화 전략이 통하는 브랜드라면 에코 마케팅이 앞으로 안다르의 IPO가 진행된다면 일정도 확인해 보시면서 관종에 넣으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코마케팅이 오늘 6위에 올랐는데요. 이 종목은 관심 종목에 넣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안다르라고 하면 우리 여성 시청자님들께는 꽤나 익숙한 브랜드일 것 같기도 한데요. 안다르의 기업 공개 IPO 소식에 상장 대표 주관사로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는 에코마케팅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내일 만약에 에코마케팅 공략을 해본다면 16,700원 위에서 시작할 경우에 완만한 상승폭 나타내면서 수익을 주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하지만 동시에 안달의 IPO 일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도 계속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셔야 할 것 같다라는 조언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6위는 에코 마케팅이 차지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리겠고요. 5위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5위입니다. 네온테크가 차지를 했는데요. 네온테크 오늘 흐름도 보시죠. 7.36% 상승 마감을 했고 4,815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온테크 같은 경우는 2시를 기점으로 해서 아주 급격한 상승이 나왔고 사실 상한가도 가나 싶을 정도로 상승폭이 아주 컸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반납을 다시 많이 하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자, 오늘 일봉 보면 윗골이 조금 단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가 들어와 주긴 했는데 그 물량이 크지는 않았네요. 자, 네온테크 지금 국산 반도체 장비 업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세계 최초로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 양면 세정 소앤 소터를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있어요. 바로 그 재료입니다. 네. 발음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사실은 네온테크는 드론 관련주로 먼저 유명하고요. 근데 제가 오늘의 재료를 봤을 때 왜 드론 관련주로 간 게 아니라고 생각했냐면 관련주들의 다른 드론 관련주들을 안 갔거든요. 그래서 앵커님 말씀하신 지금 화면에 나온 저 세계 최초 개발했다는 이슈입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걸 통해서 네온테크 같은 경우는 BGA 반도체 패키지용 양면 세정 저 설비를 통해서 앞으로 뭐 더 큰 생산 라인을 갖출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이런 이슈가 있거든요. 저게 이제 핵심은 세계 최초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할 때 키워딩을 검색할 때 제가 다시 한번 메모하십시오. 첫 번째는 세계 최초, 두 번째는 테슬라, 세 번째는 삼성전자. 이런 것들, 네 번째는 계약, 이런 공시들, 이런 키워드를 통해서 공시나 뉴스가 나온다면 급등이 나오는 게 허다합니다. 아마 앵커님 말씀하신 2시 10분 정도에 2시 14분에 급등이 나왔던 이유는 세계 최초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기사를 보고 수급이 강하게 몰렸을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이런 종목을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바로바로 대응하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의 흐름이 좀 중요한데 차트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레온테크는 사실 드론 관련주로 최근에 많이 올랐었죠.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갑자기 많이 올랐습니다. 드론 관련주로 올랐고 4,000원짜리가 6,500원 됐으니까요. 22,500원 이게 약 70% 정도 올랐는데 드론 관련 이슈가 사실 UAM 드론 관련 이슈가 줄어들면서 빠졌다가 지금 다시 흐름이 21선 위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양봉은 사실 의미가 있고요. 좋은 재료이기 때문에 내일도 재료만 보면 상승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 체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지금도 방송한 지 꽤 됐는데 지금도 방송 준비를 2시간에서 3시간 하는 거거든요. 공시를 다 보기 때문에 좀 더 오래 걸리는데 레온테크는 제4차 전환사채 발행 결정 공시가 있는데요. 이게 추가 상장 이슈가
7월 23일 내일 모레부터 있습니다. 즉 오보행 이슈가 생길 수 있는데 금액이 50억이기 때문에 이게 오보행 이슈만 없으면 재료가 좋기 때문에 관종해 놓고 매매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텐데요. 재료는 좋으나 내일 모레 오보행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정리해 드리면 재료는 세계 최초 설비 개발로 좋으나 우선 상단에 매물대가 많고요. 내일 모레 50억의 추가 상장 이슈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선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관망으로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온테크 드론 관련주로 부각이 됐던 기업인데 오늘은 다른 드론주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드론 관련한 재료가 아니구나라고 읽으셨던 거죠. 기사를 볼 때 주목할 키워드도 함께 몇 가지 짚어주셨는데 세계 최초라던가 또는 테슬라, 삼성전자 같은 굵직한 기업들과의 계약 공시가 나오거나 이런 재료들 강한 상승의 재료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네온테크는 오늘 그중에서도 세계 최초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시를 또 보셨더니 내일 모레 전환사채 오버행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관망해 볼 때가 아닌가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5위는 네온테크가 차지를 했고요. 자, 4위는 어떤 종목이 차지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 4위입니다. E&D가 이름을 올렸는데요. E&D 오늘 흐름도 보시죠. 9.15% 상승이 나와줬고 26,25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E&D도 11시 조금 전, 10시 반쯤까지는 흐름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았는데 10시 반 조금 넘어서부터 상승폭 아주 크게 가져가면서 계속해서 힘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막판까지 계속해서 더욱더욱 올라주면서 오늘 고가로 마감을 했고요. 자, 따라서 오늘 윗골이 아예 달지 않은 장대 양봉 만들어줬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 양 매수세도 들어와 줬다는 점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자, E&D 어떻게 보실지 굉장히 궁금해요. E&D도 오늘 뉴스가 있는데 오늘 2차 전지 소재 공장 준공식을 열면서 증설도 계획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재료 좋죠. 네. 우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장 증설하고 연구 개발하고 이건 사실은 중장기로 좋은 재료이기 때문에 앵커님이 잘 찍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첨언해드리면 E&D 같은 경우는 화학 소재 전문 기업인데 지금 이렇게 좀 힘든 시장에서도 연간 5천 톤 규모 생산 설비를 구축을 했고 그 일환으로 청주 전구체 공장 준공식을 오늘 개최했습니다. 공장을 증설하고 준공식을 했다는 거는 이 회사는 연구 개발비에 돈을 많이 투자를 하고요. 향후에 매출도 크게 올라갈 거라고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E&D 같은 경우는 중장기로도 흐름이 나빠 보이지는 않는데 요새 트렌드가 보니까 시장이 조금 좋아지다 보니까요. 그동안 많이 하락했던 종목 중에 바닥에서 거래량을 싣고 상승이 나오는 종목이 종종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 한번 보고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재료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최근 갑자기 지수 빠질 때 이렇게 빠졌던 종목이 횡보하다가 오늘 21선 위에서 좋은 재료와 함께 9% 가까운 상승을 했는데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이게 제가 좋게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상단에 이런 매물대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재료는 좋기 때문에 중장기로는 것 같으나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저는 좀 관망하거나 매수를 하지 못할 것 같다.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그래서 장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바닥에서 상승이 나오는 거는 너무 좋은 일이나 이 상승세가 이어질지는 어려운 게 상단에 매물대도 많고요. 그리고 거래대금도 E&D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이 없이 거래 대금이 41억만 터지고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좋은 재료는 맞으나 내일은 상승보다는 횡보나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우선 좀 관망하면서 매물대가 소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대응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화학소재 전문 기업이고 오늘 나온 공장 증설 계획 기사 재료가 좋다라고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상단의 매물대가 상당히 많고요. 오른다고 해도 그 매물대를 다 헤쳐나가면서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그 상승이 상당히 더딜 수 있다라고 보고 계신 거고 오늘 또 거래 대금이 적은 상태에서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때문에 내일은 상승보다 횡보나 하락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4위까지 만나봤고요. 3위는 어떤 종목이 차지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 3위입니다. 조이시티가 차지를 했는데요. 조이시티 오늘 흐름도 보시죠. 9.43% 상승이 나와줬고
5,34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조이시티도 역시 한 10시 반쯤에 급등이 나오는 모습 보여줬는데 그 급등세를 대부분 반납을 하면서 마감을 했던 하루였어요. 반 정도 반납을 했고 따라서 윗꼬리가 몸통보다 길게 형성이 되어 있는 일봉 형성을 해줬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도세를 보여줬는데 물량도 꽤나 크다는 점은 조이시티는 별로 좋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조이시티 오늘 재료를 보면 중국의 콰이칸이라는 웹툰 플랫폼과 연재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인데 네네. 이 재료 얼마나 갈까요? 중국의 판호에 대한 내용은 항상 웹툰이라든지 게임들한테는 네. 호재가 맞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넵튠 혹시 제가 설명했을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넵튠도 중국 판호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상한가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차트를 방금 비교를 해봤더니 넵튠과 조이시티의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차트에 차이점이 있는데 넵튠은 상한가를 굳혔기 때문에 종가 고가로 마감해서 그 다음날 시가 갭으로 상승을 해줬지만 지금 조이시티 차트를 먼저 볼게요. 차트를 보면 조이시티 같은 경우는 중국 판호에 대한 똑같은 내용인데요. 윗꼬리가 먼저 달려버렸습니다. 즉 저항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조이시티는 넵튠처럼 상승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먼저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6개 종목 중에 좋게 보는 종목이 2종목이 있는데 하나는 에코마케팅이고 하나는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전반적으로 바닥에서 상승이 나올 때 종가가 고가로 끝나는 종목들은 괜찮아 보이나 자료가 윗꼬리가 있는 종목들은 사실 내일 상승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재료 자체는 보면 그 자회사가 중국 판호 발급 이거는 넵튠이고요. 자회사 로드 비 웹툰이 중국 웹툰 플랫폼 콰이칸과 연재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상승이 나온 건데 상승치고는 좀 작습니다. 그리고 윗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우선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거래량도 터져 있지만 윗꼬리가 달려 있고 좌측에 매물대도 이렇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일은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보다는 여기서 다시 눌렸다가 21선에서 횡보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제 기준이고요. 내일 흐름은 사실은 내일 호가창을 보면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일 제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호가창을 같이 보다가 좋은 공략점이 나오면 공략을 해드릴 텐데 지금 봤을 때는 윗꼬리 때문에 좀 망설여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내일의 흐름은 내일 물어보는 거고요. 오늘의 흐름은 오늘 것까지만 말씀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내일 같이 한번 노란톡방에서 같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개인 판호 또는 중국과의 계약 체결 이슈는 분명히 호재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비슷하게 저희가 이전에 다뤘던 넵튠이라는 종목이 있죠. 넵튠은 당시 판호 이슈로 상한가도 갔었는데 조이시티는 넵튠과는 다소 다른 차트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조이시티는 윗꼬리도 길게 달았고요. 이 윗꼬리가 내일의 흐름을 마냥 좋게 보기만은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과연 또 내일은 어떤 흐름이 나올지 내일의 시장에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종목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방에서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 만큼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용준 파트너의 노란톡방에서 과연 조이시티 흐름은 어떻게 될지 또는 중국 관련해서 계약이 나오는 다른 종목들은 없는지 계속해서 노란톡방에서 확인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방에서 더 많은 이야기 그리고 시장에 대한 더 깊은 이해도 높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3위 조이시티가 차지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2위는 어떤 종목이 차지했을까요? 네, 오늘 2위는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자이언트 스텝 오늘 흐름도 보시죠. 12.58% 상승이 나와줬고 26,85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 오늘 갭 얕게 띄워서 출발을 했고 초반부터 상승폭 아주 급격하게 가져갔습니다. 장 초반의 기세가 아주 강했고 장 마감으로 갈수록 계속해서 힘이 조금씩 빠지는 모습은 보여주긴 했는데요. 따라서 오늘 일봉 보시면 윗꼬리는 달고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매도세 보여줬고 기관은 매수세 들어왔는데 4거래일 연속 매수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자, 자이언트 스텝 사실 우리가 그렇게 반기는 이름은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자이언트 스텝은 사실은 지금 FOMC QE 결과가 나올 때마다 큰 폭의 금리 상승을 말하는 건데 그렇죠. 회사명이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네. 대표님한테 전화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죠? 네. 그래도 네, 상승이 나왔으니까 뭐
투자자분들은 좋아하시지 않을까. 네네네. 그래서 지금 사실 핵심은 메타버스 대장이기 때문에 자이언트 스텝을 여러분들이 좀 좋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두 종목 중에 하나는 에코마케팅, 두 번째는 자이언트 스텝이거든요. 그래서 왜 좋게 보느냐? 똑같이 하락장에 바닥에서 상승이 나오는데 어떤 건 좋게 보지 않고 어떤 건 좋게 보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왜 너 마음대로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기준이 명확합니다. 자이언트 스텝은 원격 진료, 원격 교육이 오늘 이슈였는데 사실 그렇게 되려면 메타버스도 그 기술력이 있어야 돼. 메타버스 기술력도 그 안에 들어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은 관종에 꼭 넣으시고요. 혼자 하실 분은 혼자 하시고 제가 노란톡방에도 관련 재료들을 오픈해 드릴 테니까 노란톡방에 오실 분은 또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재료가 장 초반에 굉장히 강했습니다. 보세요. 원격 교육 관련주 강했고요. 원격 진료 강행주. 비트컴퓨터, 인성정보, 소프트센도 강했었고 게다가 메타버스 관련주, 자이언트 스텝, 선익 시스템 다 강했었거든요. 근데 그 메타버스 중에는 자이언트 스텝이 가장 강했습니다.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거의 다 비슷하죠.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이 나온 건데 앞에 방금 말씀드렸던 ENDD 같은 경우는 안 좋다, 관망하자 이렇게 말했는데 왜 자이언트 스텝은 비슷한 느낌인데 좋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자이언트 스텝도 윗꼬리가 달려있기 때문에 안 좋다 할 수 있지만 저는 그 근간에는 거래 대금과 재료를 본 거거든요. 원격 진료, 원격 교육, 메타버스가 코로나가 재확산되면 더 커지겠습니까? 줄어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 자이언트 스텝 더 좋아질 거라 보고 있고 메타버스가 그동안 굉장히 소외됐기 때문에 이제 자이언트 스텝과 함께 메타버스 관련주도 집중해 보십시오. 관종에 꼭 넣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차트만 보더라도 보십시오. 바닥이 원바닥, 투바닥, 진바닥을 마련해줬기 때문에 내일은 하락보다는 상승이 예상되고요. 상승하게 된다면 1차로는 33,300원 말씀드립니다. 33,3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으니까 보시고 여기 돌파하게 되면 그다음은 35,000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만약 틀리더라도 메타버스 관련주가 이제 수급이 들어오니까 자이언트 스텝을 한 포트에 꼭 넣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6개 종목 중에 두 번째로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원격 수업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상한가 간 종목들도 있었고 또는 두 자릿수 상승폭을 기록한 종목들도 있었는데 오늘 그렇게 원격 수업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모습과 함께 메타버스 관련주인 자이언트 스텝도 함께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로서 이 종목 역시 오늘 6위 종목이었죠. 에코마케팅과 함께 관심 종목에 꼭 넣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오늘 종가가 26,850원이었는데 1차 목표가 33,300원 그리고 2차로는 33,500원 잡고 가셔도 좋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시장에서 메타버스 관련주들 한동안 소외를 받았던 만큼 이제 자이언트 스텝과 함께 한 번 더 도약을 할 때가 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2위 자이언트 스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과연 오늘 개인의 선택 6개 종목 중에 1위는 어떤 종목이 차지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입니다. 우리바이오가 차지를 했는데요. 우리바이오 오늘 흐름도 보시죠. 17.35% 상승이 나와줬고 4,295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바이오 오늘 11시쯤까지는 별다른 흐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11시를 기점으로 해서 상승폭 크게 가져가면서 중간에 등락은 조금 있었습니다만 계속해서 힘있게 올라주다가 막판에 조금 반납을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윗꼬리는 좀 길게 달기는 했어도 굉장히 긴 장대 양봉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자, 오늘 외국인과 기관 양 매수세도 들어와 줬습니다. 특히 외국인 매수세 물량이 굉장히 컸다라는 점도 주목해 볼 만한 것 같네요. 자,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 대마 관련주잖아요. 마리화나 관련주. 네. 네, 마리화나를 사실은 저도 이번에 안 사실인데 우리바이오는 수도권 지역에서 유일하게 마리화나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랍니다. 이게 사실 불법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게 정식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마리화나를 의료용 마리화나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이고 네. 2024년까지 목표로 고순도 원료 의약품 성분을
추출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리화나 관련주, 대마 관련주, 의료용 대마 관련주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생각 외죠. 마리화나나 대마 같은 게 사실은 뭐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의료용으로 쓰이고 있고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대마 합법화 법안이 통과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마 관련주가 2개 정도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은 우리바이오하고요. 화해약품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은 우리바이오가 17% 가까운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대장은 우리바이오이고 또 언젠가는 또 화해약품이 또 갈 수 있기 때문에 두 종목을 같이 대마 이슈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법안이 미국에서는 상원의 상정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만약 통과된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 한 번 더 크게 급등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사에 귀를 쫑긋하시고 두 종목을 관종에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하락을 하다가 오늘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흐름을 좀 지켜봐야겠지만 분봉을 봤더니 막판에 이렇게 좀 밀리긴 했지만 재료는 아직 살아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관련 법안이 상원에서 상정을 하게 된다. 이러면 한 번 더 돌파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목표가를 저는 5,250원을 드리겠습니다. 5,250원을 드릴 텐데요. 5,250원이 전고점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갈 수 있다. 만약 여기 돌파하게 되면 신고가 패턴이 나오는데 생각해보면 법안이 통과되고 우리나라 회사에서도 마리화나를 만들어서 의료용으로 쓰이는데 효과가 또 좋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 또 급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재료를 볼 때 단편적인 법안 통과만 보실 게 아니라 실제로 병원에 사용됐을 때 효과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바이오, 화해약품 2개 보시면 되는데 저는 내일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요거는 좀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대마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상승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바이오, 화해약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상승 이후에 뚜렷한 방향성이었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 여기 보시면 이럴 때도 그런 날인 것 같아요. 급등이 나오고 그냥 밀려버렸거든요. 방향성이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상승 이후에 또 다른 재료가 나와서 연속적으로 올라가야 맞는 건데 방향성 문제가 사실 있기 때문에 대마 이슈가 나오는 거는 저는 단편적으로는 이슈라고 보고 있지만 앞으로 대마 이슈가 나오고 대마가 실제 의료기관에 써가지고 효과가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 급등이 더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을 다 생각을 하시고요. 내일 우리바이오 한번 흐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보다는 저는 우선 단편적인 이슈로 우선 보고 있기 때문에 관망을 드릴 거고요. 노란톡방에는 사실 공략은 하지 않을 예정인데 그래도 내일 노란톡방에 관련 내용을 공유할 것이고요. 그리고 7월 21일 오늘 12번째 관심 종목은 한번 내일 노란톡방에서 공략을 해볼 테니까 노란톡방 지금 들어오시고 샵 008에 하시고 들어오시면은 오늘 말했던 개인의 선택 종목 중에 에코마케팅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우리바이오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드릴 12번째 관심 종목을 노란톡방에서 제가 한번 공략과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네, 뉴욕 시장에 상장된 대마초 관련 기업들이 간밤 뉴욕 증시에서 줄줄이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는 의료용 대마 관련주이고 또 수도권 내에서 유일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더해서 화해약품도 대마 관련주가 부각될 때마다 우리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종목으로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바이오는 목표가 전고점인 5,250원으로 보고 계신데요. 이 가격을 만약에 돌파를 해준다면 신고가 패턴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만 이 대마 이슈라는 게 국내에서는 단편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길게 보시기보다는 또 그리고 매수보다는 관망하는 의견을 주셨는데 혹시나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노란톡방에서는 계속해서 관련 이슈 공유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대마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눈여겨보고 또 나는 한번 매수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에서 과연 대마 관련한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고 새로운 뉴스는 어떻게 업데이트가 되는지 노란톡방에서도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1위는 우리바이오가 차지를 했는데 오늘도 역시 개인의 선택 6개 종목 중에 눈여겨볼 만한 종목 2가지 짚어주셨죠. 오늘 6위였던 에코마케팅 그리고 또 한 종목이 뭐였죠? 자이언트 스텝. 네. 자, 이렇게 자이언트 스텝까지 2가지 종목 짚어주셨는데 과연 오늘 또 한 번 새로운 리스트에 최고의 선택 리스트에 올라갈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12번째 내일장 관심주
공개를 바로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내일 12번째 관심주는 유신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제가 차분하게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유신 관종에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신은 여러분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먼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이고요. 제가 요새 우크라이나 재건과 레옴시티 관련주도 종종 말씀드리는 이유가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이슈가 사람들이 수급이 몰렸을 때 우리는 빈집인 유신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레옴시티 관련주들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보는 거를 보는 건 이미 먹을 게 많이 없는 거고요. 남들이 안 보는 걸 봐야 이용준처럼 매매를 통해서 그리고 공략을 통해서 큰 수익이 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유신이 우크라이나 관련주인 이유가 있습니다. 도로, 공항, 철도, 도시계획 등 건설 업체이기 때문에 만약 우크라이나에서 도움을 달라고 하면 실제적으로는 중소형 건설주들이 가서 재건을 해야 됩니다. 그 중심에는 유신이 있는데 많고 많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중에 제가 왜 유신을 갖고 왔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유신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로 상한가를 한번 갔고요. 어떤 재건 종목보다 큰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대장주인데 최근에 흐름이 횡보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히림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유신도 투자 경고에 걸렸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유신을 지금 오늘 갖고 왔던 이유가 유신이 투자 경고가 7월 21일 오늘 해제 예정입니다. 투자 그렇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신용도 되고 미수도 되는 정상적인 종목으로 바뀌기 때문에 내일 아마 강한 수급과 함께 상승이 예상됩니다. 차트 한번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제가 많고 많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중에 유신을 갖고 왔느냐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로는 차트에 나와 있습니다. 이날이죠. 6월 30일 날 상한가를 갔는데요. 상한가를 가고 그 다음 날도 거래 대금이 1,212억이 터졌습니다. 동그라미 쳐드리면 강한 거래 대금과 함께 유신이 말을 한 거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는 내가 대장이다. 다른 종목들은 나를 따르라. 이렇게 좀 사인을 준 거거든요. 이 급등이 반기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유신이 공시에서 투자 경고 종목이 지정이 됩니다. 투자 경고 종목이 지정이 되면 10일 동안은 신용과 미수를 쓸 수 없고요. 그리고 어느 폭 이상으로 또 급등이 나오면 투자 경고가 지속되면서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거를 막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신 같은 경우는 투경이 된 다음부터는 보시면 31,000원부터 25,000원 사이에서 횡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봉을 보면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유신도 보고요. 히림도 보여드릴게요. 히림은 오늘 풀렸잖아요. 유신과 히림 차트가 똑같은 모양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급등 이후에 투경 이후에 횡보인데 오늘 어떻게 됐을까요? 양봉. 그것도 큰 양봉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시나리오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모의고사를 보고 본고사를 보는 것처럼 히림의 흐름을 보고요. 투경이 풀렸거든요. 히림이. 유신의 흐름을 예측하는 거죠. 유신 어떻게 될까요? 보십시오. 상승, 그 다음에 투경 풀렸습니다. 오늘 풀렸어 양봉. 그럼 내일은 막힐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진짜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쉽게 종목을 해서 찍어서 올라간다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 계실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오늘 일동제약이 하한가를 갔습니다. 점 하한가를 갔습니다. 점 하한가를 간 이유가 시오노기가 일본에서 긴급 승인이 반려됐기 때문인데 반대로 말하면 이 점 하한가로 인해서 경구용 치료제, 바이오에 대한 수급들은 다 분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목으로 가는 거죠. 그 분산된 수급이 저는 이제 레옴시티하고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가는데 우크라이나 재건의 대장은 유신이기 때문에 투경이 오늘 풀렸기 때문에 유신의 흐름 내일 노란톡방에서 제가 강력하게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고요. 제가 이렇게 잘 하고 있는 이유가 하루 종일 주식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밥 먹고 나서 밥도 안 먹고 주식을 하고 있으니까 잘하는 건데 정리해드리면 최근 모든 관심과 수급이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백신주로 몰렸죠. 하지만 오늘 일동제약이 점하한가를 갔습니다. 수급의 방향성이 다시 한번 바이오에서 다른 쪽으로 몰릴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가 그 방향성을 이제 네옴시티하고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드리는 거고 레옴시티의 히림을 이미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노란톡방에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보유를 하지 않은 유신을 내일 노란톡방에 공략을 할 거고요. 그럼 둘 다 상승이 나오겠죠. 그러면 혼자 하시면 아무래도 물릴 수 있으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내일은 투자 경고 종목이 지정 해제가 되기 때문에 하락보다는 유신의
큰 상승을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톡방의 관련 내용 공유해 드릴 테니까 보시고요. 제가 잘 보는 건 여러분 다 아시는 거고 내일 급등이 나오면 노란톡방에서 저와 같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 테마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남들보다 발빠르게 먼저 움직여야 높은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인 유신 오늘 관심주로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용준 파트너님 내일 무료 공개 방송 있으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내일 얼굴 오픈하고요. 네. 공개 방송 할 거니까 유신 같이 볼 테니까요. 노란톡방 많이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료 공개 방송에서도 히림과 굉장히 비슷한 흐름을 보일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 유신 함께 봐주신다고 하시니까요. 무료 공개 방송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오전 8시 50분에 진행이 되는데 이 무료 공개 방송 어떻게 참여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용준 파트너의 노란톡방 참여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무료 공개 방송 어떻게 시청하실 수 있는지 안내를 자세하게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방에서 무료 공개 방송 어떻게 참여하는지도 얻어가시고 내일 시장에서 대응하는 방법도 현명하게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